하녀의 일기 옥타브 미르보. 욕망과 위선의 기록. 여러분, 화려한 드레스와 품격 있는 말투 뒤에 숨겨진 상류층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관찰했던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옥타브 미르보가 창조한 도발적인 문제작 하녀의 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 상세 줄거리. 뒤틀린 세상의 관찰자 3천자네의 일부. 새로운 지옥, 랑슨의 저택. 주인공 셀레스틴은 세련된 외모와 영리함을 갖춘 하녀입니다. 그녀는 파리의 화려한 저택들을 거쳐 노르망디의 시골 마을 랑슨의 저택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의 안주인 랑슨의 부인은 지독한 구두쇠에 히스테릭한 인물이고 남편인 랑슨의 씨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하녀들에게 집적거리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인물이죠. 셀레스틴은 이곳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그녀는 일기에 적습니다. 하녀란 존재는 주인의 오물을 치우는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비밀까지 떠안아야 하는 존재라고요. 2부. 회상. 파리에서의 타락과 환멸. 셀레스틴의 일기는 현재와 과거를 오갑니다. 그녀가 거쳐온 파리의 귀족 가문들은 겉으론 고결했으나 실상은 구역질 나는 욕망의 분출구였습니다.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하는 노신사, 종교적 경건함 뒤에 잔인함을 숨긴 부인, 하녀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젊은 주인들. 셀레스틴은 그들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동경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녀 역시 순수한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주인들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영악하게 처신하며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3부. 수수께끼의 남자 조제프. 다시 랑슨의 저택. 셀레스틴의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부이자 정원사인 조제프입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비밀스러운 남자인데 사실 그는 극우 민족주의자이자 반유대주의자이며 도둑질을 일삼는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발생한 어린 소녀 클레르의 잔혹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셀레스틴은 조제프의 그 잔인함과 악마적인 힘에 혐오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매혹을 느낍니다. 그는 진정한 악당이다. 그래서 그에겐 힘이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4부. 악의 연대와 탈출. 조제프는 셀레스틴에게 제안합니다. 주인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 항구 도시 쉐르브르에서 카페를 차리자고 말이죠. 셀레스틴은 잠시 갈등하지만 결국 이 지긋지긋한 하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칩니다. 결말에서 셀레스틴은 쉐르브르의 카페 안주인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하녀를 부리는 입장이 되었고 조제프의 범죄를 눈감아주며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기에 씁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위선의 수레바퀴 속에 일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3. 독후감. 5인 5색의 목소리. 1. 대학생 민지 20대 여성. 처음엔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소름 끼치는 건 셀레스틴의 냉소적인 시선이었죠. 착한 사람은 없다. 오직 들킨 악당과 들키지 않은 악당이 있을 뿐. 이라는 메시지가 현대사회의 SNS 속 위선과 겹쳐 보여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 직장인 박 과장 40대 남성. 갑질의 역사서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100년 전 프랑스나 지금의 한국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놀랍도록 똑같네요. 조제프와 손을 잡는 결말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3. 작가 지망생 현우 30대 남성. 셀레스틴이라는 캐릭터가 압권입니다. 전형적인 불쌍한 하녀가 아니에요. 독서를 내뱉고 주인을 비웃고 때로는 자신도 타락하는 입체적인 인물이죠. 미르보의 문장은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독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매력이 있습니다. 4. 전업주부 해숙 50대 여성. 랑슨의 부인의 히스테리를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녀의 눈으로 본 세상이 이토록 추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5. 취업준비생 지은 20대 여성. 신분 상승을 위해 악마와 결탁하는 셀레스틴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지옥이었으니까요. 도덕보다 빵이 우선인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슬프면서도 공감이 갔습니다. 4. 비평가 논평. 전문적인 시각. 비평가 A 사회학적 관점. 이 소설은 19세기 말 프랑스 부르주아 사회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미르보는 하녀라는 관찰자를 통해 지배계급의 성적 타락과 도덕적 파산을 고발합니다. 특히 조제프의 반유대주의는 당시 프랑스를 뒤흔든 드레피스 사건에 파편을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습니다. 비평가 비심리학적 관점. 셀레스틴이 살인마로 의심되는 조제프에게 끌리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스톡홀름 증후군 혹은 악에 대한 매혹으로 설명됩니다. 억압받는 자가 오히려 강력한 가해자의 힘을 선망하게 되는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미르보는 탁월하게 묘사해냈습니다. 비평가 C 문학사적 관점. 미르보는 자연주의 문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식의 흐름과 파격적인 풍자를 더해 현대소설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녀의 일기는 단순히 폭로 소설에 그치지 않고 언어를 통해 기득권의 언어를 해체하고 뒤엎는 전복적 쾌감을 선사하는 걸작입니다. 비평가 디젠더적 관점. 셀레스틴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적 대상이자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는 여성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기를 쓰는 행위를 통해 주체성을 확보합니다. 비록 그녀의 선택이 윤리적이진 않더라도 그녀의 기록 자체가 가부장제와 계급사회에 내지르는 비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5. 결론. 옥타브 미르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짐승들의 세계라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짐승의 굴레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각자의 일기장에 누군가의 위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고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